네, 반갑습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 20회차입니다. 20회차 보실게요. 진도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맨 앞부분입니다. 총칙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범위에 걸쳐서 핵심 내용들 꼭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들 포함을 해서 10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진도다 해서 처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7월 달 정도 됐으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전범위에 걸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기본 진도는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된 문제로 하는데 다른 범위에 있는 내용도 추가해서 계속 반복을 해 나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1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맨 앞부분이죠. 맨 앞에 나오는 총칙입니다. 총칙에서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이죠. 목적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이제 감사 땡큐죠. 감사 땡큐. 단케쉔. 자, 그래요. 그래서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정전 업건류, 정전 업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서 전문성 제고,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다음에 업을 건전 육성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거죠. 정전 있건요 없건요, 없건요. 정전 있제 없제, 정전 없제. 자, 1번 X 국민 경제 이바지, 2번 거래일수 확립 X, 3번 중개 적절기율 X, 없건요. 정전은 없건요. 정답 4번. 공정성 제고 X, 정전, 전문성 제고. 정답은 가볍게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험은 100%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개가 뭐냐? 중개업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는 누구인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소공은 누구냐? 중개 보조는 누구냐? 그 얘기죠. 자, 1번 지문요. 중개라 하면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한 임대차 행위만을 알쓰라는 것을 말한다. X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밖의 권리들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쓰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1번은 X 하시고, 자, 2번 중개업 세 가지 요건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물론 계속적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요 말이 빠졌으니까요, 2번은 X가 됩니다. 자, 3번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 면허 상태를 얘기하고, 종사한다, 영위한다 이 말이 붙으면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X.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죠. 자, 정답은 5번 정답 되겠어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도 할 수도 있고,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포인트가 가로 안에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는 거. 상무, 전무, 이사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에 포함시켜서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요 2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2번을 틀리셨다 그러면 3번을 맞추시면 되는데 2번 틀리시면 안 돼요. 이제는 7월 달에 2번을 틀렸다. 이거 곤란합니다. 2번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중개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1번 중개 행위는 양 당사자 사이에 매매 같은 그러한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주는 그렇죠? 사실 행위라 할 것이다. 맞겠죠? 판례입니다. 중개 활동 자체는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2번 중개로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중개업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복비를 받아야지 직업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비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를 했지만 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말. 오케이. 자, 3번. 개공이 아닌 자가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 번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았다.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중개업에 해당될 텐데 계속 반복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 번 했어요. 중개한 것은 맞지만 업으로 한 것이라는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3번 맞는 말. 자, 4번요. 타인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가 되도록 알선하는 이 중개를 어떻게 한대요? 의뢰받고 복비받고 직업적으로 합니다.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중개업 한 거 맞아요. 볼 수 없다 했으니까 4번 틀렸어요. 틀린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4번 X가 되겠죠. 그죠?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요. 유치권도 재산권이니까 이전되는 거거든요. 유치권의 성립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의 수반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수반에서 유치권이 함께 이전될 수가 있죠. 요 이전되는 이 거래는요, 거래 행위는 중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개 대상이 된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 맞는데 4번 하나가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자, 4번 갑니다. 중개업.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조 해당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플러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중개업이 맞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요. 의뢰받고 요 말을 생략을 해도요. 복비 받았다 그 말에 의뢰인에게 당연히 복비를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복비 받는 것은 아니다 해서 보수받았다 그 말에 중개 의뢰도 받았다 포함된다라고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 교수들은 의뢰받았다 이 말이 굳이 없더라도 복비를 받았다 당연히 의뢰를 받았다는 뜻이다 해서 요 말을 생략하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면 의뢰받고 돈 받고 업을 했으니까 중개업이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판례도 그런 판례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법 조문에서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했는데 판례든 아니면 대학 교수 출제위원이든 의뢰받고 요 말을 생략해도 보수받았다 이 말 안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뢰받고 돈 받고 중개업을 했으니까 중개업 해당이 된다고 하셔야 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X가 되고요. 내용상으로는 무등록인자가 중개업을 했으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3년 3천으로 처벌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요건 갖췄으니까 중개업 해당이 된다 하셔야 돼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X. 자, 2번
계속성 없이 우연한 기회란 얘기는 우연히 꼴랑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우연은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말 자체가 우연히 꼴랑 한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개하고 복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성이 없으니까 중개업에는 해당되지가 않겠죠. 중개한 것은 맞아도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한 것은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셔야 돼. 아니다. 자, 3번. 다른 사람의 의뢰여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중개 대상물 중개를 무엇을 했다? 업으로 했죠. 의뢰받고 돈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3번 정답. 4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의뢰받고 돈 받고 중개를 컨설팅에 부수하든 어쨌든 업으로 했잖아요. 의뢰받고 돈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X. 자,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하든 변호사업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하든 슈퍼 아줌마가 슈퍼에 부수해서 중개를 하든 편의점 아저씨가 편의점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하든 의뢰받고 복비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이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은 안 돼 있을 거예요.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을 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어디로 간다? 이것도 처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하고 1번 지문은 사실은 취지가 같은 취지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수받고 의뢰받고 업을 하면 중개업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 X. 자, 5번. 저당권 설정의 알선,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X 판례죠. 돈을 빌렸으니까 1억 빌려주세요. 은행 가서 1억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파트를 저당을 잡으랍니다. 그래서 돈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잡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죠? 부종성에 따라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요 채권이 있어야지 담보 물건이 설정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도 아니다라는 판례죠. 중개 해당이 된다. 달리 볼 바도 아니다. 해당이 된다 하는 거거든요. 해당되지 않는다. X. 돈 빌리니까 아파트 저당 잡히는 것인데 그것을 그죠? 업으로 했으니까 의뢰받고 돈 받고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 해당이 된다 하셔야 돼요. 해당되지 않는다. X. 자, 5번 문구는 판례 문구를 따온 거니까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에서 복비 받았다는 말이 없더라도 이 판례를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판례에 따른다 이 문구가 나오면 이 지문 자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판례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판례에서 한 문장 구절을 따왔다 했을 때 이 판례를 알고 시험장에 오셨나요? 아니면 시험장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오셨나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례를 다 공부하고 가셨으니까 시험장 가서도 이 문구가 나오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병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중개업 해당이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정답 되는 겁니다. 오케이.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중개업 우리가 반복도 많이 했는데 볼 때마다 살짝 헷갈리는데 계속 이제 반복이 될수록 살짝 헷갈리는 부분들이 자꾸자꾸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헷갈리지 않을 단계까지 충분히 단련, 훈련, 연습하고 이제 시험장 가실 거니까 시험장 가시면 이런 문제들은 수월하게 쉽게 정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오케이. 자, 5번 문제 가실게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서비스 문제. 시험에 이렇게 진짜로 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점수 받으세요. 그 말이죠. 선박 X,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 하나가 명인방 갖춘 수목, 명인방 갖춘 수목이 10단. 이렇게 되죠. 토, 건, 입, 광, 공, 명. 그것이 거래 가능하고 알선 가능할 때 최종적인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려면 물건은 특정성,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지번이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해군은 일단 빼야 돼요. 우리 다 육군들이니까, 육지에 있는 것들이니까 해군은 그냥 빼는 것이고, 자, 그다음 동호수가 특정되었다. 그러면 거래 가능합니다. 장차 건축될 아파트라 그랬는데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서 동호수 특정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호수 특정된 분양권이죠.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겠고요. 디귿에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무엇을 얘기한다? 이거 청약 통장을 얘기하잖아요. 아직 동호수가 선정되질 않아요.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뜻이죠.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률행위 확정성이 없으니까, 그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에서 확정성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돼요.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리얼 X. 자, 리얼의 세차장 구조물은 판례가 건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지요. 공장, 재단, 광업재단 중개 대상물 들어가고 보존 등기한 20개 집단 두 글자로 줄이면 임목을 얘기하지요. 등기가 된 20개 집단 임목이라 합니다. 독자적인 토지하고 서로 별개의 독자적인 부동산,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요. 모두 몇 개냐? 3개. 3개가 정답 되겠어요. 서비스 문제, 주는 문제 받으시면 되고요. 6번 문제 갑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그렇죠? 이제 뒷부분 얘기인데 까먹기 전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틀린 걸 찾아라. 전속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시험 나오면 무조건 점수 받으셔야 됩니다. 전속이 나왔네. 당연히 나오죠. 틀렸다. 본인만 틀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특약이 없으면 유효기간 몇 개월이 원칙이다? 3개월 원칙. 오케이.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만 3글자 3개월. 자, 2번. 전속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서면 문서로 상황 보고 통지를 해줘야 되고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은 정보를 공개를 하지요. 공개 치세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쳐주어야 합니다. 7일. 자, 4번에 전속 중개계약서 보관해야 되죠. 3년간 보관하셔야 되고 위반 시에 업무 정지. 자, 5번. 의뢰인이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이내에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혼자 어디 가서 팔아먹었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만 바라볼 테니까 전속권 드릴 테니까 책임지고 중개해 주세요 해놓고 전속업자가 신문 광고도 하고 정보 공개에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혼자 어디 가서 팔아버렸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해서 혼자 팔아먹었다. 그렇게 되면 전속업자가 피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약정했던 보수의 100%가 아니죠.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준다? 비용. 전속업자가 지출, 소유한 비용. 사회 통념상 이 물건하고 관계되는 그 비용. 광고비 같은 거, 상황 보고비, 그 다음에 공개한 내용 통지할 때 들어간 비용들, 이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겠죠. 의뢰는 지불해야 됩니다. 100%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5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스발상, 오비 맥주나 마시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했어요. 이런 스발상을 보았나? 오비 맥주나 마셔야 되겠다. 100% 하면 X, 5번 X가 됩니다. 자, 7번 문제 갈게요. 확인, 설명 및 설명서 작성 의무. 옳은 것을 찾으리. 1번,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 권리를 이전이 아니라 취득이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할 거고. 자, 2번, 건물의 구조, 소재지, 면적 구조,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되고, 내부 실물 상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의무 없다. X. 수돗물 잘 나온다. 그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기타 시설 설명해야 됩니다. 3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짜로 중개를 하더라도 물건 설명은 정확하게
반드시 해야 되고, 잘못 설명해서 사고 나면 돈 물어 주어야 한다는 판례지요. 자, 설명 의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면책된다. X가 돼요, X. 자, 공짜로 중개도 제대로 설명해야 되고, 사고 나면 돈 물어 주어야 합니다. 면책된다. X. 자, 4번. 건저당. 아이고, 이제 지겹다. 그죠? 건저당. 우리가 시험에도 지겹게 나오고, 우리 연습, 단련도, 훈련도 계속 한 거예요. 건저당이 딱 나왔다. 뭐다? 저당 중에 뿌리가 있는 최고,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하죠. 현재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정답 4번. 5번 분사무소 나오면 누가 나와야 합니다?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분책. 지점은 지점장,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확인, 설명서 해야 되겠죠. 대표자 했으니까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4번 정답.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자, 8번 갑니다. 계약서 작성 옳음을 찾아라. 소공이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썼다. 자격 정지 대상이 될 거고. 자, 2번. 소공이가 계약서 작성하면 그 담당 소공이는 계약서에 거래계약서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뭐 처음에는 봤을 때는 좀 유치했는데 이제는요 보면 그냥 반가워요. 그냥 나오는 거 나왔구나. 그래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확거 이 두 개에는 개공이하고 담당했던 소공이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는 날인 X.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소공이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공이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 없다. X. 자, 4번.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예요. 계약서는 아무런 양식 서식이 없다는 거.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 권장 서식조차도 없다는 거. 오케이. 자, 5번. 중개 완성되면 계약서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관한다. 자, 거래계약서 3년이 아니라 개별 보관할 때 5년 보관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그냥 1번이 정답이었네요. 그죠? 옳은 거. 소공이가 이중계약서 자격정지. 개공이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을 썼다. 상등치는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고 1년 1천으로 깜빵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 시험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반복 정리해 주시고 옳은 거 정답 1번 나옵니다. 자, 9번 갈게요. 9번입니다. 손배 책임 업무 보정인데요. 틀린 것을 찾았어요. 1번. 보조원이 중개업무관에서 고의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사장님, 개공인은 배상 책임, 이거에 따른 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X죠. 보조원이 중개업무관에서 사고를 쳐요.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15조 제2항. 15조 2항. 자, 여기에 따라서 직원이 중개업무하다가 사고를 치면 사장님이 사고 친 것으로 봐버립니다. 간주 규정. 그래서 사장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중개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중개법상의 배상 책임에는 무엇이 붙어져 있다? 업무 보증이 붙어져 있으니까 결국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케이. 책임지지 않는다. 1번 틀렸어요. 자, 2번. 개공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 보험 처리한 거예요. 공제 처리한 거죠. 공탁금으로 인출해서 돈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럼 기존의 보증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일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줍니다. 며칠 내에 사고 났으니까 보름달 떠야 돼요. 늑대인가 15일 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갚아고 공탁일 때는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보전.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 15일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자, 3번 질문요.
중개하고 그 직업에도 관여를 했다면 업무 관련성 있는 행위죠. 그래서 관여해서 잔금을 횡령해요. 업무 관련성 있는 돈을 횡령한 거니까 업무 관련되어서 중개사고로 보는 거예요. 판례가. 중개사고이니까 중개업의 보증기간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 행위하다가 사고 난 경우 중개사고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기간도 중개사고이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죠. 자, 포인트가 잔금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공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친구 개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그러면 중개와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럴 때는 중개업의 보증기간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중개사고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은 중개업의 보증기간도 같이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요. 개공이가 아니다. 일반 민간인이다 했을 때는 중개사고를 쳤다. 그럼 민간인은 민법에 따라서 책임지는 것이고 이 법에 보증이 들어가 있는 이 법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일반 민간인들은 어느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민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자, 5번입니다. 지역 농협이에요. 이제 말이 잘 안 들어. 이게 말을 잘 안 들어. 얘가 잘 말을 안 들어. 말 잘 들어라. 예, 자, 이동 모드. 자, 오케이. 예, 보통편 됐다. 5번이에요. 지역 농협. 얼마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을 보정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갈게요. 금쟁이 33조죠. 틀린 것을 찾아라. 1번에 의뢰인과 직거래합니다. 금쟁이 해당된다. 오케이. 중개 의뢰인 어린 양과 직거래를 하면 어린 양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타짜고 저희는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대리인도 뭐다? 어린 양이에요. 대리인하고도 직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 했다면 3년 3천으로 처벌될 겁니다. 그래서 금지에 해당이 된다. 오, 자 2번. 소공이가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합니다. 물건에 대한 매매업 1년 1천입니다. 3년 3천이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X. 3번.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맞겠죠? 쌍방 대리. 쌍방을 대리해야지 금쟁이 들어가고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자, 4번에 소공이가 금쟁했다. 자격 정지 대상이 되고 개공이가 금쟁했다. 개공은 어디로 간다? 상등치의 금지대상, 금지해상, 상등치 등록 취소할 수가 있을 거고 상등치는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도 하니까 등록치되지 않았다면은 뒤에서 업무 정지할 수도 있을 거다는 거지요. 그래서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특별히 매매업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1년 1천이고 금지정서, 거래가 금지된 정서, 청약 통장료 금지정서 매매업은 어디로 간다? 그때가 3년 3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매매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금지정서, 청약통장 매매업은 어디로 가고 3년 3천으로 가고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33조 1항의 금지행위는 개공이든 소공이든 보존이든 다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다 적용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 얘기. 쌍방 대리는 처벌되는데 일방 대리는 처벌되지 않는다. 의뢰인과 직거래 처벌되는데 의뢰인의 대리인하고 직거래도 직거래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어차피 처벌된다. 개공은 자격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개공은 상등치. 상등치는 당연히 업무 정지 사유도 하다 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셨습니다. 자, 문제가 쉬울 거예요. 이제 갈수록 문제가 많이 편안해지고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본 이론 잡고 정리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것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지금 한 세 번째쯤 반복되는 그런 타임 정도 되는데 이제 7, 8월 지나고 9, 10월 되면 더 수월해집니다. 이제 딱 보면 정답이 바로 딱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하루를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보낼 수
밖에 없다.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시고 그러다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